얼마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하여 대학원생인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다. 첫날 입주를 하면서 낡은 복도와 곳곳에 금이 간 벽을 보며 시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웃 주민들과 안면을 트기 위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몇 집을 방문하던 중 복도 끝에 있는 방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께서는 내 방문을 정중하게 거절하셨다.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초췌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듯했다. 주변의 다른 이웃들은 그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며 아무도 그곳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고 연구실에서 늦게 귀가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묘한 싸늘함이 느껴졌다. 그날은 복도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이는 탓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복도의 불빛은 간헐적으로 꺼졌다 켜졌고 오랜 시간 동안 병약한 상태로 눌러있던 것처럼 보였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그때 극심한 소음이 내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부엌 싱크대에서 누군가 접시를 꺼내던 소리,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끽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겁에 질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소음을 이해하려 뭔가 떠오르는 단서라도 찾기 위해 머릿속을 들쑤셨다. 그러다가 복도 끝 그 집의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혹시 그녀가 겁이 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신발을 신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다시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살려주세요. 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안을 내다보고자 하는 나의 시도는 곧 긴장으로 가득 찼다. 문의 틈으로 슬며시 비친 것은 빈 방과 오래되고 달아빠진 가구들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있을 리 없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도 귀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안전 여부가 더 걱정되었다. 나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오해를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고민 끝에 그만 집으로 돌아와 불안함을 안고 억지로 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사람 중 한 명이 복도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두려워하며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복도 끝방에 살던 그 아주머니는 이미 몇 년 전 보령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유가족들이 그 뒤로도 집을 그냥 두어둔 상태로 비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밤의 일을 설명할 수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는 종종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집 안 여기저기에 몰려오는 싸늘한 기운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방은 이제 누구에게도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끔씩 들리는 소리는 단지 건물이 낡아 생긴 잡음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평소처럼 일상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바람까지 불어 우산을 들어도 옷이 이미 흠뻑 젖어버린 상황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 유난히 고요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에는 조용한 동네였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불쾌할 정도로 조용했다. 거리는 어둡고 가로등은 몇 개가 꺼져 있었다.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때였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 등 뒤에 깃드는 묘한 기운.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점점 강해졌고 나는 결국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거리와 어두운 가로등 아래 빗물이 고인 웅덩이들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긴장을 풀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 않아 또다시
그 기분이 나를 휘감았다. 이번에는 작은 발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사실 그것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존재가 바짝 뒤따라오는 느낌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점차 발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재차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길 모퉁이에 어둠 속으로 무엇인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존재는 마치 빛을 피해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리,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공원 쪽으로 뛰어들었다. 공원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지만 그때는 그 길이 유일하게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요란하게 흔들어댔다. 나무들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는 분위기를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나는 생전 처음으로 뛰어본 것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발소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쫓고 있었다. 마침내 집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세게 닫았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 너머 소리를 들어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비만 내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후로도 한동안 밖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 발소리가 아른거렸지만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날 쫓아왔던 것인지 혹은 단순히 내 착각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 나를 섬뜩하게 만든다. 현실에서 겪은 일이었지만 마치 악몽 같았던 그날의 경험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이사 온 한 젊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고 이번 학기에 새로 입학한 대학에 더 가까운 집을 찾던 중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외관상 평범했지만 월세가 다른 곳보다 저렴해 그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지영은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사를 마쳤습니다. 지영은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빌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밤마다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이웃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점차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바쁜 일정 속에서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리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주인에게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그저 건물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지영의 불안이 크게 느껴지자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에 이 빌라에서 살던 한 여학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곳에서 홀로 공부하며 서울에 유학을 왔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어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지영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여학생의 영혼이 이곳에 남아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 어두운 방에 있었는데 방 한 구석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사람은 눈을 번쩍 뜨며 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지영은 식은땀 이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존재할 리 없는 소리와 꿈이 계속되자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한 후로는 더 이상 그 소리도 악몽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경험을 단지 착각이었을 뿐이라며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고 그 빌라의 또 다른 방에서 묘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형체 없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전해지며 결국 그 빌라는 귀신이 나오는 즉 이란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작은 한기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빌라에 관한 기이한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간혹 지나치듯 그 거리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결코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는 오늘도 여전히 조용히 서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